2시간이 훌쩍 갔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1시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773쪽에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 이렇게 제목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100만 원 부과했어. 누구한테 100만 원을 부과했다가 이거 잘못 부과했는데 행정기관이 잘못 부과했다고 생각해서 줄여서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너무 적게 부과했다.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100만 원 부과했다가 이제 먼저 늘려서 부과하는 경우. 늘려서 부과하는 경우를 증액이라고 그래. 증액. 그래서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해서 증액 경정 처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 그리고 줄이는 거는 감액해서 경정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써. 이제 시험 문제에 이런 말이 쓰인단 말이야. 증액 경정, 감액 경정. 그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100만 원을 부과했어. 100. 그럼 이거를 무슨 표현을 쓰냐면 당초 처분이라는 말을 쓴다. 당초 처분. 그러면 이 날짜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100만 원 당초 처분 처음 부과했어. 근데 부과하고 났다가 행정기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너무 적게 잘못 부과했는데 그래갖고 120만 원으로 부과한다. 응? 120만 원으로 1월 10일 날 120만 원으로 증액 경정 처분한다. 증액시켜서 다시 부과해. 그러면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이제 보냐면 원래 100만 원이 너무 적다 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이걸 없애고 원래 100이 문제가 없는데 원래 100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100만큼 부과한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원래 120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20을 덜 부과했다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100이 이만큼 있었는데 20을 더 얹어서 부과한 거야. 그러면 자 증액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증액 경정 처분했으면 원래 100을 잘못 부과했다고 없애버리고 20을 더 얹어서 이렇게 부과한 거야. 그러면 이건 없어졌으니까 이거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부과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해? 응?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더 늘려서 부과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1월 10일 기준 증액 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겁니다. 처분이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는 거야. 응? 증액 경정 처분은 너무 단순해서 문제 내지도 않아. 우선 쉬운 것부터 얘기한 거야. 간단한 거. 증액 경정은 당초 처분을 소멸시켜버리고 증액된 새 처분을 하는 거다. 상대방이 싸울 대상은 증액 경정 처분이고 증액 경정 처분은 1월 10일자 내려졌으니까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면 이때부터 90일 계산해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자, 아주 쉬운 거.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감액 경정 처분이야. 자, 감액은 똑같은 건데 자, 이 당초 처분 100 부과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 1월 1일 날 당초 처분했는데 1월 1일 날 1월 10일 날 100이 너무 많이 부과된 건데 잘못 부과했다.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다시 부과해. 그래서 얼마냐? 80만 원으로 감액 경정 처분.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을 이렇게 돼. 20만 원을 감액시켜. 20만 원 감액 처분을 한다. 응? 자, 요 말 뜻을 잘해. 1월 10일 날 20만 원을 줄여서 처분한대. 감액 처분. 그러면 어떤 뜻이 돼? 이 당초 처분을 없애는 게 아니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0만큼 덜어내는 거야. 즉 여기서 20만큼을 덜어내버리는 조치로 봐요. 이 뜻은. 응?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당초 처분이 없어진 건 아니고 나중에 20만 원을 줄여서 남겨놓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 소송의 대상
어떤 게 소송 대상이 돼야 돼? 20만 원 줄여준 거 갖고 싸워? 어쨌든 20만 원 줄여준 거는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20만 원밖에 안 줄여줘? 이거 뭐 40만 원은 줄여줬어야 맞는 건데 왜 20만 원밖에 안 줄여주냐? 이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20만 원 줄여주고 남은 게 얼마야? 20만 원 줄여주고 남은 게 얼마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 당초 처분을 80만 원 부과한 걸로 남겨놓는 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소송 대상 뭐야? 소송 대상 이거 좀 세부죠. 소송 대상은 20만 원 감액되고 20만 원 감액되고 남은 뭐야? 당초 처분. 이게 소송 대상이 돼. 그러면 얼마야? 얼마 부과된 거? 처음부터 80만 원 부과한 거로 친 거예요. 응? 이거 갖고 왜 20만 원밖에 안 줄여서 80만 원 해놨느냐고 이거 갖고 싸워야 돼. 그리고 소송하는 날짜,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냐? 처음부터 1월 1일 날짜부터 80만 원 부과한 거로 간주해요. 그러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중요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 소송해야 됩니다. 응?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 상대방은 언제부터 싸웠어야 될까? 이 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처음에 1월 1일 날 100만 원이 부과됐을 때부터 상대방은 불만이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 이때부터 싸웠어야지. 100만 원 부과된 걸 갖고. 원래는. 그런데 1월 10일 날 행정위는 20만 원 줄여줬거든? 20만 원을 줄여줘서 80만 원으로 남겨줬는데도 이 사람 그것도 불만인 거야. 그래서 싸우려고 한대.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부과한 건 상대방한테 더 불이익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 100만 원 부과했던 1월 1일자 100만 원 부과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싸웠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 기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20만 원은 줄여줘서 남겨진 80만 원. 80만 원이 남아있는 거 이거 갖고 80만 원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싸우래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칠판 썼고 우리 읽어보자. 판례 1번 과세처분의 경정결정과 소송의 대상. 자, 결론을 간단히 얘기했어. 감액경정일 경우에 신경을 쓰란 말이야. 감액경정처분일 경우는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액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라. 응? 그죠? 그 다음에 증액경정 처분인 경우는 당초 처분을 없애고 증액을 시켜서 새 처분한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증액된 새 처분 갖고 싸워라. 응? 아주 간단하게 결론 냈어. 우리 문장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방가를 1번 읽어보면 자,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처분한 뒤에 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으면 발견하여 고쳐서 다시 처분, 경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 두째 줄 감액 경정인 경우에는 감액 경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걸로 봐? 처음에 과세 처분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 해서 뭐야? 너무 많이 부과된 일부를 취소시키는 거래. 일부 취소시키는 조치로 보는 거야. 그러므로 셋째 그때 처음에 과세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존속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20을 덜어내고 80으로 남겨진 상태로 존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처분이 뭐야? 감액되고 남은 80. 이 감액되고 남은 이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식 감액해준 건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상대방한테 이익 준 거잖아. 어쨌든. 자, 어쨌든 결론이 뭐야? 감액경정 처분을 먼저 생각해. 감액경정 처분은 처음에 100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 해서 너무 많이 부과됐다고 생각한 20을 덜어내주는 조치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100 부과한 처분은 이식 감액되고 남은 상태에서 80 부과한 걸로 존속하는 게 되는 거고 이 80 부과된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반대로
이제 다섯째 줄에 증액경정하는 거는 즉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세금액을 그대로 놔둔 채 증액 부분만 이제 경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과된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래? 응? 그 처음에 세금액을 포함해 전체로서 증액된 세금액을 다시 결정 내리는 것으로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에 증액시킨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그래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당초의 과세처분 소멸시키고 증액을 시켜서 당초 처분에다 플러스 증액된 세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거로 본다. 따라서 소송 대상은 증액된 새 처분이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증액은 오히려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보는데 시험은 주로 감액 경정 처분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한 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2번은 제목을 증액 경정 처분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셋째 줄에 뭐만이 소송 대상이야? 증액시켜서 새로 부과한 증액 경정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 확인했지? 그리고 납세자는 증액시킨 새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증액시킨 이유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함께 그 소송에서 다툴 수 있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증액경정이 처음에 자기가 뭔가 잘못 신고한 거 이것도 증액경정 처분 이거 다투는 소송에서 처음에 자기가 잘못 신고한 거가 원인이 돼서 뭔가 처음에 부과된 거에 당초 처분에 위법이 있었다는 사유도 당초 처분은 그대로 어디로 옮겨왔어? 100만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그대로 옮겨온 거고 20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그 끝쪽의 문장은 당초 처분에 있었던 위법 사유도 증액 경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같이 주장하면 될 일이다. 이거는 이미 소멸돼 버린 거라 굳이 이걸 갖고 싸울 이유는 없다. 응? 그 다음에 또 3번 또 읽어보자. 증액 경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3번 넘어가자. 자, 4번은 어떻게 된다? 4번 중요하게 본다. 4번.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어떻게 된대? 소멸. 당초 처분은 없어져. 그러면 소멸된 당초 처분에 있었던 하자는 어떻게 된대? 증액된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왜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야? 승계가 되려면 앞에 행위가 존속이 돼야 앞에 행위에 있는 위법이 뒤로 이어지는 건데 이어질 앞에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소멸돼 버렸어. 그러니까 승계될 게 없는 거야. 응? 그런 이치야 판례가. 그래서 내가 첫째 줄에 뭐 했어? 당초 처분이 소멸돼 버렸다 그랬어. 그러면 당초 처분에 있었던 그 뒤로 승계될 위법 사유도 같이 없어진 거야. 응? 그래서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응?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거 중시하고 4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여러 번 있네. 자, 처음에 과세 처분은 당초 처분이야. 처음에 당초 처분이 있고 증액하는 경정 처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행정기관 웃기지. 맨 처음에 당초 처분했다가 이거 잘못 부과했네. 너무 적게. 그래서 증액 경정 처분을 다시 했어. 하고 나서 증액 경정 처분이 또 너무 많이 증액이 됐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또 줄였대. 다시 감액 경정 처분을 또 했대요. 이렇게 했다 그러지.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한 감액하는 재경정 처분은 앞에 있었던 증액경정 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증액경정 처분을 일부 변경시킨 것이고 그에 의하여 세금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거를 감액하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이다 하여 다투는 소송을 하려면 소송 대상은 증액경정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부분이고 감액 재경정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참 말 뒤지기 어렵다, 그지? 응?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또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건 좀 어려운 판례가 되는데 그 5번은 시험에는 안 쓰인 것 같아. 응? 근데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맨 처음에 당초 처분 100 응? 그랬다가 행정위는 그 다음 뭐 했대? 이 5번 판례 분석해보면 100 너무 적게 부과했어. 가지고 얼마 부과했어? 응? 뭐 120 그지? 그랬다가 이거 120이 또 너무 많이 부과됐다 해서 다시 어떻게 했어? 110으로 줄인 거야. 110으로. 응? 그지? 당초 처분, 증액경정, 다시 재감액경정. 응?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됐지? 이거는 증액경정하면서 이 100만큼은 여기에 흡수돼 버린 거야. 이거는 소멸. 그렇지?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지? 120 증액했다가 증액경정. 그랬다가 재감액경정. 자, 그러면 이거는 요 관계를 보면 이 중에 어떻게 한 거야? 110으로 줄였다고 내가 그림은 표현했지만 뭐 한 거죠? 여기서 10을 덜어내고 남겨놓은 조치잖아. 안 그래요? 10을 덜어내고 남겨놓은 거지? 이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감액이 바로 10만큼 10을 덜어낸 조치를 한 거야. 이게 제 감액이. 그렇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울 건 뭘까요?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감액경정. 10만큼 덜어내고 남겨진 이게 1월 1일, 1월 10일, 그리고 1월 20일 날 10을 줄이는 재감액을 했어. 그러면 자, 소송 대상은 뭐야? 소송 대상은 이거 재감액시켜주는 10 덜어내는 조치 갖고 소송해? 이건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란 말이야.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고 10을 덜어내고 남겨진 110 부가처분. 이게 소송의 대상. 1월 20일 날 10을 덜어내고 남겨진 110. 그지? 이걸 갖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110은 언제부터 부과됐던 거로 친다? 1월 10일자로 10이 감액된 110 부가처분이 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1월 10일자부터 90일 이내 뭐 해야 돼? 소송으로 싸워야 돼.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110 부가처분을 갖고 싸워야 된다. 이게 이 판례의 뜻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 읽어봐. 이렇게 5번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됐대? 넷째 줄 끝에 감액 10을 덜어주는 조치로도 10을 덜어내고 남겨져 있는 게 얼마야? 110. 그치? 110 이것도 지금 상대방 불만이야. 10을 덜어내준 110도 승복 못해 가지고 위법이라고 싸울 경우 이때 소송 대상은 뭐라고? 응? 120으로 증액했던 것 중에 10을 다시 감액해 주고도 남아있는 이 110 부가를 소송 대상으로 다퉈야 된다. 그죠? 그리고 10을 덜어낸 조치는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조치니까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안 된다. 간단해. 여기도 무슨 논리가 적용된 거예요? 이 감액경정 처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액경정의 논리를 잘 공부해야 돼. 응? 그러면 이건 지금 이게 금액으로 얘기했잖아. 그럼 또 한번 응용해보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해.
특히 감액 경정일 경우에 여기 소송 그 기준이 되는 날짜 있지? 이거를 잘 유의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또 여러분들 거기 저기 뭐야? 2번 아래 큰 2번 있지? 2번 판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것도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했나 보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하면 자, 이것도 돈이네. 과징금 부과처분. 자, 그러면 여기다 분석해요. 과징금 부과처분 나오는 게 당초 처분이야. 그랬다가 감액해줬대, 감액. 근데 물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써 있는 감액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상대방한테 오히려 덜어내 주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니까 감액 처분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일은 아니고 뭐가 싸워야 돼? 뭐 갖고 싸워야 돼? 감액을 왜 그것밖에 안 해줬느냐? 감액되고도 남아있는 당초 처분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감액해주고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싸울 경우 소송 대상은 뭐라고? 감액되고 남아있는 당초 처분. 응? 그치? 그래서 당초 처분 중 감액 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소송 대상이 되지 감액해준 처분을 갖고 소송으로 싸울 건 아니다. 다 이해했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어. 말이 어렵지? 응? 응. 그러면 또 응용. 다음 페이지 3번 봐봐. 3번. 자, 3번 보면 거기는 아예 당초 처분 나오고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라고 표현했지? 야, 영업자에게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증액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 감액이라고 할 수 있어? 감액이라고. 그 논리를 적용하면 돼. 응? 그래서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즉 감액 처분을 한 경우 소송의 대상 또 소송 그 일자 기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이런 얘기지? 응?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해했는지 그림으로 또 펴놓자. 여기 지금 과징금이라고 나서 세금이라고 해도 되고 과징금이라고. 당초 처분 100. 그랬다가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 예를 들면 20 감액. 응? 20 감액 처분해 줬대. 그러면 자, 날짜 1월 1일, 1월 10일, 그지? 1월 10일 날 20을 감액해 줬다. 그런데 상대방은 20 감액해 준 거로도 승복이 안 된다. 소송으로 싸우려고 한대. 그러면 자, 소송 대상은 뭐라 그런 얘기야?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20 감액해 주는 건 어쨌든 전체 당초 처분의 일부가 위법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시켜주니까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처분이니까 이거 갖고 싸울 대상 아니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소송 대상은 뭐라고? 응? 뭐라고 표현해? 말로는 20 감액해 주고도 남아있는 당초 처분. 그럼 얼마야? 응? 이거 표현하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이게 소송 대상이야. 말로 표현하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언제야? 얼마야? 80 부과처분이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지. 80 부과처분. 감액되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그림을 그려면 당초 100만 원 부과했던 거에서 20을 덜어내고 80으로 남겨놓은 조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소송 그 기간 소송 제기하는 기간 90일로 따지면 제소기간의 기준 시점이 되는 날짜는 90일 안에 소송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90일 계산해야 되냐 말이야. 언제야? 당초 처분 날짜로 하는 거야. 처음에 100은 1월 1일자로 부과했지만 1월 10일 날 20을 덜어내주고 처음부터 1월 1일자로 80을 부과한 거로 간주하는 거야. 그렇게 간주하는 이유는 처음에 80이 아니라 100이 부과됐을 때부터 상대방은 불복해서 싸워야 될 거였어. 그렇지. 20을 덜어준 다음에도 싸우려고 한대.
그러니까 처음에 더 많이 부과했을 때 100 부과했을 때부터 싸웠어야 된다는 그 이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소송으로 80 부과한 거를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거 시험에 몇 번 냈어.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까지 하면서. 이해했어요? 진짜 얘를 꼭 해야 돼. 3번.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했어. 감액경영처분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쉬워. 자, 4번 판례는 쉬운데, 자, 방가르 1번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됐지. 기존의 행정처분을, 앞서 했던 처분을 행정청이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후속 처분했대.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변경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응? 행정청이 변경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방가르 1번 보니까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 대체, 키워드 완전 대체, 아니면 첫째 끝에 종전 처분의 내용을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이렇게 두 단어. 근데 뭐 완전 대체는 잘 안 내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사유, 선행 처분, 기존의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속 처분, 이거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는 거야? 종전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속 처분하면 당초 처분, 즉 종전 처분을 어떻게 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로 보는 거야. 종전 처분을 없애고 새로운 후속 처분을만 내보낸 거로 보는 거야. 다시. 응? 그러면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소멸된 종전 처분은 소멸돼서 없어졌으니까 후속 처분만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우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키워드는 주요 부분 실질적으로 변경, 이런 내용으로 후속 처분했다면, 그러면 두째 끝에 뭐만이 소송 대상? 응? 후속 처분만이 소송 대상. 왜냐면 종전 처분은 소멸된 거로 보니까. 그렇지? 반면에 셋째 줄, 후속 처분이 어떻게 한 거래? 종전 처분이 유효라는 걸 전제로 종전 처분의 내용, 일부만 추가. 종전 처분에 대해서 일부만을 추가하거나 처리하거나 변경. 응? 일부만을 추가, 변경, 철회하는 건데다가 플러스 뭐야? 그 추가, 철회, 변경한 부분이 뭐야? 내용과 성질상 남아있는, 종전 처분에 남아있는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응? 그러니까 없애버린 게 종전 처분에 있는 내용하고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분리될 수 있는 거를 취소, 철회, 변경했다면 종전 처분은 남아있는 거고,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 종전 처분에 남아있는 내용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걸 취소, 변경, 철회해버렸다면 종전 처분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뗄 수 없는 걸 떼버리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불가분적인 것이 이것도 중요한 거야. 두 개 단어. 어디야? 종전 처분의 내용 중, 뭐만 했어요? 일부만 추가, 변경, 철회. 응? 근데 일부만 추가, 변경, 철회했는데 그게 종전 처분에 남아있는 내용하고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분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결과 어떻게 된대? 종전 처분은 그 일부만 취소, 변경되고 남아있는 거로 보는 거야. 마치 뭐와 같은 논리가 되는 거야? 감액 처분과 같은 논리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뭐야? 일부 추가, 변경, 철회되고 남아있는 종전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응? 응. 그래서 다섯 줄에 남아있는 종전 처분이 소송 대상. 여기서 소송 대상이 뭐냐를 파악하는데, 출발점은 뭐였지? 행정청이 종전 처분했다가 후속 처분으로 변경했지? 변경을 어느 정도로 했어? 첫째, 종전 처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켜버렸어. 그러면 종전 처분은 소멸시키고
변경된 후속 처분만 남겨놓는 거로 보고 후속 처분만을 소송 대상으로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종전 처분은 그대로 놔둔 채 그 중에 일부만 추가 변경해놨다면 그 추가 변경한 일부분이 종전 처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 변경 처리했다면 종전 처분은 추가 변경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럼 종전 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이해하고 나면 무지 쉬운 거야. 응? 네, 자, 그렇게 꼭 정리. 이것도 중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2번은 뭐 똑같은 얘기야. 2020년 판례지만, 그지? 1번에서 얘기한 거랑 뭐야? 똑같죠?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자. 선행처분에 뭐 여기서 선행처분, 종전처분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만 바꾸는 거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했대. 그러면 어떻게 됐어? 종전처분은 소멸되고 후행처분만 남아있는 거지? 그럼 후행처분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반면에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에 일부만 추가 변경했어. 그리고 또 불가부적인 것이 아닌 거. 응? 그랬다면 남아있는, 그러면 선행처분은 소멸된 게 아니라 일부만 추가 변경된 상태로 존속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존속하는 일부 변경된 선행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응? 논리 이해했죠? 응? 문제 풀다 보면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재결. 자, 우리가 행정심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따지면 재결과 관련해서 뭐 따지면 자, 원래 이 처분, 원래 처분을 누가 했다 그럴까? 자, 시장. 내가 들은 안산시장이 A한테 불이익한 처분. 그래서 A가 뭐 했다? A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응? 그래서 이 처분, 예를 들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안산시장이 피청구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기관. 근데 여기서 A의 주장을 안 맞다. 이것이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고 기각하는 판정, 기각 재결을 했다. 그럼 A가 진 거야. A 주장 안 들어줬어. A가 이 재결에 승복 못한다. 그래가지고 A가 이 재결에 승복 못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다음 뭐 해야 돼? 행정소송 가야 돼. 그죠? 행정소송.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을 먼저 한 거지. 행정심판을.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역시 소송은 A가 제기를 하고 원고가 되고, 피고는 누구야? 피고가 누가 되냐는 소송 대상이 뭐냐에 따라 결정해. 소송 대상이 결정이 나면 소송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피고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관할 1심 법원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먼저 여기서 소송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소송 대상이 원래 안산시장이 행한 처분이냐, 아니면 안산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위법 아니라고 판정 내린 이 재결이, 이게 소송 대상이냐, 원처분이냐 재결이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건 나라에 따라서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놓냐에 따른데,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으래요. 응? 그래서 원칙이 뭐야? 원처분. 그래서 일단 원처분이 되면 소송 대상은 뭐죠? 이거야, 이거. 원래 원칙이 원처분.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 대상. 그러면 소송 대상이 정해졌지? 그럼 피고는 누구야? 소송 대상인 처분 누가 했어? 안산시장이 했지? 안산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안산시장이 피고가 되는 사건은 처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법원 없는 것은 지방법원이, 본원이 1심 재판하지.
그럼 여기가 수원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응?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강조할 거. 일단 이게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가 우리나라 원칙이라서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거다. 단 예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원래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진행할 때 절차도 지켜야 되고, 그지? 이게 요건을 갖춰서 판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판정이 재결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도 아닌 자가 심사에 참여해가지고 결정을 했어. 그럼 위원회가 판정을 해냈어? 주체에 문제가 있어요. 판정한 주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절차를 안 지키고 판정했다든지, 또는 재결은 일정한 사항 기재한 문서로 하게 되는데 문서로 판정을 안 냈다든지, 절차, 형식, 응? 내용, 이런데 이 자체, 재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 재결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는, 원처분과 상관없는 이 판정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재결을 취소해달라. 응? 원처분이 뭐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재결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면 이때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되고, 그러면 피고가 누가 되는 거야? 재결 누가 했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그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야. 응? 그럼 피고가 경기도 행정심판회면 1심 재판하는 관할 법원이 어디가 될까? 원칙론적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이 어디 있을까? 이거는 공교롭게도 또 수원에 있어요.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잖아. 경기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회가 수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은 똑같아져. 공교롭게도 수원지방법원이 1심을 맡게 됩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왔는데 다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같은 경우는 똑같아져 버렸어.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점. 자, 첫 번째. 읽어보자. 두 줄. 원처분에 대해서 원처분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응? 자, 이때 소송의 대상은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자, 원칙이 뭐라고? 뭘 갖고 소송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원처분. 원칙.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라는 말이 키워드. 응? 단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어? 재결 그 자체, 그거 밑줄죠.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응? 이게 중요한 단어.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재결을 직접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응?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원칙은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돼. 그 원칙이 원처분 갖고 소송하는 건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한번 판정을 받아봤더니 원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없다 그랬는데, 나 법원으로부터 원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정을 받고 싶다. 원처분 갖고 소송으로 또 다투라는 겁니다. 응?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처분에 대해 판정을 하는 행정심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판정이 나왔다. 응? 이럴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자, 거기서 그 밑에 물론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하라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그 제목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만 되잖아. 응? 그런 예로 내가 2개 정도 들었죠? 근데 2번은 본 거죠. 2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2번에 보니까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제목이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 그러면 이런 거야. 여러분 어떤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 억울하지? 그러면
이 근로자는 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승복을 못하는 판정이 나왔어. 그럼 다시 어디로 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을 받으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판정을 했는데 구제해주는 판정을 안 내렸어. 그러면 근로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의 대상은 뭘 갖고 소송하라고 따로 규정이 있어? 노동위원회법에서. 여기서 말은 없지만 지금 말한 그 예를 들면 원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거야. 근데 원처분 갖고 소송하지 말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 이게 재결이야.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하고 또 피고는 누구로 하라고 또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했는데 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말고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여기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거야. 응? 원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라는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지 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라는 재결을 대상으로 삼아라. 그리고 피고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이 노동위원회법은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한 거야.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거 중요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위원장을 피고로.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라고 해놨다는 거. 응? 그거는 유의해 둘 것. 그러면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래의 처분에는 없는 위법. 응?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위법을 뜻하며 거기에는 두째 줄 뭐야? 첫째 줄에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이 뭐 이거 주체. 그다음에 절차, 형식, 내용의 위법 이거 다 포함해. 네 가지 다 포함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위법을 뜻합니다. 응? 응. 자, 동그라미 1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억법 보자. 자, 기억 어떻게 분석할까? 기억도 중요합니다. 자,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구하는 소송. 여기 잘라보자. 자, 여러분들이 소송에 원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럼 뭘 주장하겠지? 원처분에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다.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뭘 주장해야 되지?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지. 응? 근데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원처분의 위법이 아니라 원처분에 대해서 판정한 재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본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자, 여러분, 이거 거기다 쓰면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 된다. 그죠? 위법을 주장해야 되고 원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라는 점을 위법을 주장해야 하고 응?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고 응? 그 다음에 원처분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아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을 취소하라고 소송할 수 있다 그랬지. 재결도. 그러면 행정심판에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뭘 주장해야 될까요? 재결에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다. 재결의 위법을 주장해야 돼. 재결 그 자체에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응? 아주 간단하잖아. 그런데 이거 엇갈리면 돼야 안 돼요? 원처분 취소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 재결의 위법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놓고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고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엇갈리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반.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니은번 또 보세요.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대. 그러면
소송하는 사람은 뭘 주장해야 돼? 원처분의 위법이 아니라 재결 그 자체에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재결 그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에서는 법원도 심사할 대상은 재결 그 자체에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는지 이걸 심사해야지. 그지? 그 얘기죠? 네. 따라서 심사를 해본 결과 법원이 재결 그 자체는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 재결 그 자체는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오는데, 그러면 무슨 판결해야 된대? 중요한 단어. 둘째 끝에 원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응? 왜냐면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니까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냐 없냐는 법원이 심사할 문제지, 원처분이 위법인가는 심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원처분의 당부라고 했는데 원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결 그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왔다. 그러면 법원은 무슨 판결? 중요한 단어, 기각. 그 단어 밑줄. 기각이라는 단어. 거기 시험 문제 틀리게 낼 때 각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각하라는 단어를 쓰면 틀리는 거야. 각하는 어느 때 내리는 거야?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할 때 내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춘 문제가 아니라 소송한 사람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안 맞다고 해서 판정하는 거잖아. 소송한 사람은 뭐 주장하는데 지금? 응?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 그러면서 재결을 취소하려고 소송했잖아. 응? 그러니까 법원이 심사해보니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온대잖아. 그러면 원고의 주장이 안 맞,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이 안 맞으니까 기각한다는 얘기지. 기각. 응? 각하라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디귿번 매우 중요한데 뭐라고 써놨나 보자. 자, 첫째 줄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 당해 처분은 원처분이야. 응? 그러니까 원처분을 송대상으로 하나, 이거 믿고 지나가자. 그런데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돼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해서는 재결 그 자체를 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이거잖아. 응?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셋째 줄. 자,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용어로 쓰면 원처분이야. 어떤 공무원이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받았대. 원처분. 이 사람 승복 못해서 소청을 제기했대. 응? 소청이 공무원한테는 이게 행정심판이야. 근데 그 소청 결정이 내려졌는데 견책으로 변경해줬대. 견책이면 감봉보다 낮은 징계야. 응? 낮게 변경을 해줬지. 그런데 그 소청 결정 중에 견책으로 변경한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서 위법하다는 사정은, 이거는 뭐야?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라는 거야. 응? 여기 숨어있는 뜻이, 그래서 그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이라는 사유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이라는 사유는 이거로 뭐라고? 원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거다.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셈이어서 뭐야? 그 소청 결정, 이게 재결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응? 그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청 결정을 취소할 사유, 즉 소청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래요. 응? 자, 그러면 여기다 분석을 하면, 자, 거기다 대입시면 셋째 줄에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원처분. 그지?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 소청심사 청구, 즉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무슨 결정이 나와서 재결로서 견책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한 거야. 응? 그런데 이 해당 징계받은 공무원은 견책으로 변경한 조치가 뭐야?
위법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그 내용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원래 이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감봉 견책으로 변경시켜준 결정 자체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 응? 왜 이 사람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청 결정이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야. 아니 원래 이 징계 처분이 잘못된 건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라고 지금 다투는 것일 뿐 소청 결정 자체에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 우리 조금 아까 뭐 했지? 지금 재결을 취소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뭘 주장해야 돼? 소송하는 사람은 재결 그 자체에 있는 고유한 위법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재결 그 자체를 소청 결정 내린 거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놓고서는 원래의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소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했어요? 응?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셋째 주부터 끝에까지 원래의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해주는 소청 결정 이게 재결 이거에 대해서 이 재결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이라는 주장은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해서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매우 충실. 자 그러면 우리가 2, 3, 4 공부하고 뒤에까지 공부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자 밥 먹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첫째 줄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이거 무슨 뜻? 원처분 받고 승복 못한다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 근데 행정심판 청구 요건 다 갖춰서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라고 판정했어? 요건 못 갖췄어. 잘못된 판정을 내린 거지. 각하시켰어. 일단 하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요건 다 갖췄음에도 요건 못 갖춰도 각하한 재결 이거 뭐야?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야. 응? 또 하나 반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걸 갖고 청구 들어왔어. 그러면 행정심판위가 요 심판 청구 대상도 아닌 것 갖고 청구했으니까 요건 못 갖췄다 해서 각하하는 재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무슨 재결을 했대? 요건 갖췄다고 판단해서 당사자 주장 들어주는 인용 재결까지 갔대. 응? 이것도 뭐야? 이거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가 된다. 응?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응? 그렇죠? 두 가지 들은 거지 지금? 자 동그라미 이번에 두 가지 재결 요건 갖춘 재결인데도 요건 못 갖췄다고 각하시킨 재결 또 하나는 반대로 요건을 못 갖춘 행정심판 청구인데 요건 갖췄다고 인용한 재결 이거 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반대로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셋째 그러나 원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기각한 재결. 응? 요거 하나. 자 어떤 사람이 원처분 받고 승복 못해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가 심사를 하더니 원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리고 뭐야? 청구를 안 들어주는 기각재결한 거. 응? 이거는 뭐야?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럼 뭐 해야 돼? 상대방이 싸워야 될 소송 대상은 뭐야?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라고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다시 읽어봐. 원처분이 아무 문제 없다, 정당한 거라고 인정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재결은 그거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의 위법을 다시 주장하면서 소송을 해야지, 그거를 원처분에 하자가 있는 건데, 원처분에 위법이 있는데 왜 원처분에 위법이 없다라고 기각하는 재결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는 없다. 응? 이거는 원처분의 위법을 다시 주장하는 셈이지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봐봐. 이 문장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쓰였다 그러면 넷째에서 끝에 봐.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모양새가 돼버리잖아. 그 말만 봐도 이해하지. 원처분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럼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지. 원처분의 하자 있다는 걸 내세우면서 재결을 취소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 아까 여기 짚었듯이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면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 재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결을 취소하려고 소송해야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은 예전에도 했다. 자, 3번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문장이 그대로 보이는데 읽어보자. 일단 읽고. 제3자요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그 재결 때문에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서 당연히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응? 자, 이렇게만 읽고 나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사례를 구성해보자. 자, 우리가 시장이 안산시장이라고 하자. 안산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이익 주는 처분했어. 공장 건축 허가. 그러면 공장 건축 허가 처분으로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거예요. 응? 근데 A는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 싸우지 않겠지? 근데 누가 싸운다? 인근 주민이 싸운다. 인근 주민 B가 싸운단 말이야. B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은 상대방한테는 이익, 인근 주민 같은 제3자에게는 불이익. 그래서 복효적 행정처분이다, 제3자의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로 불이익을 받은 인근 주민은 뭐 할 수 있어? 인근 주민이 이거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안산시장 상대로. 그래서 이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심위가 판정을 했어. 근데 뭐라고 판정했어? 여기 뭐라고 판정했대? 인용 재결을 내렸대. 그럼 인용 재결이 취소 재결을 내렸다면 취소 재결. 응?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취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A에 내줬던 공장 건축 허가는 취소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시장이 A에게 냈던 공장 건축 허가는 없어져요. 소멸돼 버려요. 응? 그러면 이때 이 재결로, 인용 재결로 인해 불이익받게 되는 자 누구야? A잖아. 그치? 자,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처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재결이고, 그죠? 그런데 A의 입장에서 보면 원처분에 의해서는 이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에서 재결이 나왔고 그 재결 때문에 A는 비로소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때 A가 이 재결에 불구해서 A가 이 재결 때문에 불이익 입었다고 A가 소송을 내. 응? 그럼 A가 소송하려면 뭘 갖고 소송해야 돼? A한테 공장 원래 원처분에 A한테 이익 준 거고
A한테 처음으로 불이익이 된 거는 이 취소 재결의 인용 재결. 따라서 A가 소송을 하려면 이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이 재결이 잘못됐다라고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기한테 준 원래 이익 준 원처분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러면 소송 대상이 결정되면 피고는 누가 되는 거야? A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자꾸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야 내가. 누가 피고가 돼? 재결 누가 했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이제 여기 관할 수원지방법원이 1심. 그지? 그래서 여기에 공부 포인트는 재결 때문에 다른 자가 행정심판 청구에서 나온 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게 되는 A는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지? 그리고 이때 A가 주장하는 건 뭐야? 시장이 자기한테 원래 해준 원처분인 공장건축과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는데, 원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데 왜 이게 위법한 공장건축과 처분이라고 취소 판정을 내린 거. 이 취소 재결이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셈이니까 A의 입장에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 3번 이것도 중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도 중요하다. 응? 자, 4번은 제목이 뭐지?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래.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 제목이 중요해. 원래의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 들어가니까 행정심판위가 어떻게 했어? 야, 이렇게 변경해 줘라. 명령하는 판정이 나왔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뭐야? 당초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대. 그럼 요걸 또 좀 바꿔보자. 뭐였을까? 자, 여기도 당초 처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 당초 처분. 자,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여기 당초 처분이라는데 이거 원처분이지. 원처분. 자, 원처분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 그랬더니 이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갔어. 상대방 청구. 그랬더니 뭐야? 이거 줄여줘라. 3개월 영업정지 너무 과하다. 이거 줄여줘라. 줄여주라는 재결이 나왔어. 응? 그래서 다시 이 재결에 따라서 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시장이 했다고 하면 시장이 이 재결에 따라야 되잖아. 변경명령 재결, 인용 재결에 따라야 되니까 기속력에 의해서 뭐 했어? 1개월로 변경해 줬다. 1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 자, 변경하는 처분을 해줬대. 그런데 1개월이라 하면 2개월로 하자. 2개월로 한 달 줄여주는 변경 처분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 A라고 하자. 자, A 그래도 불만이야. 한 달밖에 안 줄여줬네. 이거 최소한 1개월로 줄여줘야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방은 2개월로 줄여준 변경 처분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한대. 자, 그러면 이때 소송 대상 그리고 소송 기준 날짜 90일 계산하기 위해서 언제, 그러면 날짜로 쳐보자. 날짜로 치면 시장이 맨 처음에 당초 처분 3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게 1월 1일. 그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줄여주라는 판정, 재결이 나온 때가 2월 10일. 2월 10일 날 줄여주라 판정이 나왔대. 그래서 시장이 2월 20일 날 줄여주는 2개월로 줄여주는 변경 처분을 내렸대. 근데도 상대방 승복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A가 소송 대상, 여기서 이때 A가 승복 못 한다고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는 소송 대상은 뭐고, 소송 기준 일자는 기준 시점, 이게 제소기간 기산점이라 그래. 소송기간 시작점.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응? 근데 여기에 무슨 논리 적용할까? 조금 아까 배운 이거 어떻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감액 경정 처분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응? 애초에 당초 처분 3개월을 2개월로 줄여준 거야. 그 논리를 적용하면 돼. 그럼 결론. 자, 4번에 두 번째 줄. 소송 대상은 뭐라고?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 응? 아까 배운 감액 경정 처분 논리 그대로 적용한 거죠?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 여기 소송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는 이미 2개월 정지처분은 변경, 1개월 감액해 준 거잖아. 1개월 감액해 준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1개월 감액해 주고 남겨진 2개월 정지처분. 응?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응? 한 달 감액해 준 거니까 2개월 정지처분이 소송 대상이 돼. 자, 그 다음에 소송은 언제부터 따져야 된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됐다. 여기서 1개월 줄여주라 이랬다고 치자. 여기다 1개월 줄여주라고 줄여서 다시 처분해라 한 것이 2월 10일자로 나왔지. 자, 제소기간 기산점 따져보자.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한데 언제부터? 요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감액 경력 처분했는데 이거 판정에 행정심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없다고 가정해봐. 없으면 시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가 스스로 어떻게 한 거야? 3개월 너무 많이 했는데 한 달 감액 2개월로 줄여줬지? 이게 없다면, 그리고 아까 배운 논리에 따르면 상대방은 한 달 줄여주고 남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제소기한 기산점은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퉈야 된다는 논리겠지? 그래서 그러면 행정심판이 없었다면 1월 1일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1월 1일자로 해서 90일 안에 송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기간이 달라져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래서 여기서는 1개월 줄여주라 하는 재결서 받은 1월 10일, 2월 10일자,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재결서가 2월 13일 날 도달됐다 그러면 재결서 받은 날 2월 13일부터 9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게 조금 행정심판을 거치니까 요게 달라지는 겁니다. 응? 요거는 뭐와 똑같은 논리가 돼? 감액경정처분과 같은 논리로 풀면 되고. 응?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 소송 대상은 변경되고 남겨진 내용의 당초 처분, 그리고 이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한 거니까 제소기에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안 거쳤다면 아까의 순수한 감액경정처분이랑 그대로 당초 처분 행해진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되잖아. 응? 그걸 잘 유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 봐. 판례 이거 보자. 자, 날짜가 나온다. 여기 그대로 나왔네. 이거 공교롭게도. 자, 첫째 줄에 보니까 자, 날짜만 보자. 12월 26일 날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렸지? 이게 뭐야? 원처분, 당초처분. 응? 12월 26일. 여기다 날짜 붙여보자. 여기다가 날짜 붙이면 12월 26일 날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근데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두 번째 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3월 6일 날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과 초로 변경하라라는 일부 인용 제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언제야? 3월 10일 날 재결서 정분이 도달됐대. 중요한 게 3월 10일입니다.
변경해주라는 판정이 3월 10일 날 내려졌죠. 그러면 여기 과징금 부과 따지지 말고 2개월 영업정지로 줄여라 이런 얘기잖아. 한 달 줄여주라는 거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꿔라. 한 달 줄여준 거야. 그 날짜 도달이 언제 재결했고 상대방의 도달은 여기 날짜를 바꾸면 며칠 날 행정심판 재결이 내었어. 3월 6일 날 판정이 나왔고, 그지? 1개월 줄여주라 판정이 나온 거야.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3월 10일 날 도착이 됐고, 그지? 그런데 상대방은 왜? 응? 그래서 줄여주라는 재결에 따라서 시장은 한 달 줄여서 2달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다시는 그 날짜는 여기서는 3월 13일 날, 그지? 아니야. 언제 내렸대? 3월 13일 날 변경 처분을 한 거지? 응?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맨 밑에 소송 대상은 뭐야? 소송 대상은 여기는 소송 대상은 뭐 굳이 결국 밑에서 세 번째 줄 775페이지 밑에서 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지만 쉽게 말하면 감액되고 남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요한 소송기간 기산점은 언제다? 상대방한테 행정심판 재결사가 도달된 3월 10일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했어야 된다. 자, 이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따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이게 적용이 잘 되면 이해한 거고, 그때 적용이 잘 안 풀리면 뭔가 아직 이해를 덜 제대로 못한 거야.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뭐 다음 페이지 5번도 있는데 5번은 안 해도 돼. 이거 똑같은 논리야. 뭐하고 똑같아? 감액 처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번 여기 들어있는 지금 동그라미 1, 2, 3, 4번에 들어있는 내용 있잖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앞부분에. 동그라미 1, 2, 3, 4번.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또 판례가 있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 밥 먹을 시간을 놓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소송 대상 문제는 소송 대상이 제일 길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쉬워. 그러니까 좀 밥 먹고 나서 2시부터 2시가 된다. 3시부터 해야 된다.